근데 최근에 이제 학생들 되게 불안해하죠. 네. 조급해하고. 요즘 학생들이 많이 불안해합니다. 10대와 20대 이 시기가 사실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기는 하거든요. 경쟁과 그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하고도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자신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 안정적인 선택이라는 거는 남들이 하는 선택인 거죠.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는 생각해 보지 않고 다른 친구들이 다 저렇게 하네? 그럼 나도 그냥 저렇게 따라가는 게 맞겠다. 그러면서 불안을 해소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과가 이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진로, 전공, 미래, 불안 이런 얘기들을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최근에 이제 전공도 많이 바뀌고 그 다음에 뭐 복수 전공, 다전공, 융합 전공, 자기 설계 전공, 마이크로 디그리 막. 전공은 지금 시대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학부를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 전공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네. 예전에는 그런 전공이 이제 바로 진로랑 연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식이라는 게 이제 워낙 변화가 빠르고 유효기간도 짧고 하기 때문에 몇 년 전만 해도 없었던 직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없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식 자체보다는 나한테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해결을 하느냐, 그런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게 그 전공에서 주로 교육해야 될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공학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전공 선택 과목을 듣게 되는 3학년, 4학년 때 그런 프로젝트형 과목들을 많이 배치를 해서 학생들이 그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전공이 10개가 있으면 10가지 해결 방식이 있다는 거잖아요. 뭐 최선의 방식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해결 방식이 있고 그중에 하나의 해결 방식을 배우는 게 전공일 것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학부 4년 동안에 나름대로의 전공 지식을 이제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배웠던 지식을 활용해서 나 혼자 고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랑 같이 팀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주어진 문제를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해결을 해보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 능력이 또 필요하다면 내가 배워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걸 잘하는 학생을 또 내 팀에 들어오게 해서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을 한번 해보면 거기서 자신감이 생기고 사회에 나갔을 때 나한테 새로운 일이 주어지더라도 내 혼자 힘으로 아니면 다른 여러 사람들의 힘을 합쳐서 해결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전공이 꼭 진로가 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지금은 좀 더 가시적이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다전공이나 복수전공을 이제 권하는 편이거든요, 학생들에게. 그래서 이런 융복합 시대에 다양한 일들을 좀 거기에서 또 이제 시너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두 분 교수님들 계시니까 적어도 2번의 중요한 진로 선택을 저는 했다라고 보거든요. 한 번은 이 전공을 하기로 한번 결정을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졸업 즈음에 나는 대학원에 가서 이 학문을 계속 공부하겠다라는 약간 2번의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학부 전공은 전자공학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학부 전공으로 전자공학과에 들어가서 4년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랑 맞지 않아서. 네, 그래서 수업 시간이 너무 재미가 없었고. 왜 맞지 않으셨어요? 되게 잘 맞을 것 같은데. 그냥 거기서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했던 팀 프로젝트에서도 뭐 무임승차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제 제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흥미있는 거를 좀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대학원에 가서 다른 것들을 해보면서 거기서 한번 찾아보자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 저는 대학원을 진학을 했고요. 다행히
저랑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학부 전공보다는 조금 더 저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대학원에서 있어서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뭔가 거창한 꿈이 있어서 대학원을 진학을 하고 그랬던 거는 아니었습니다. 학생들하고도 상담을 할 때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교수가 돼요? 이런 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답변을 저는 누구나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꿈을 꾸든지 간에 누구나 할 수 있고 저는 사실 다른 분들하고 달리 이렇게 어떤 큰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이런 걸 쫓아서 대학원을 진학을 한 건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하게 됐습니다. 그 어쩌다 보니까라는 그 말씀을 조금 더 부연해 보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뭐 연애를 책으로 배우고 뭐 이런 것처럼 인생도 위인전으로 배우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위인전을 보면 아주 어린 나이에 뭔가 목표를 정하고 그걸 위해서 불굴의 의지, 뭐 극도의 성실함, 뭐 이런 걸 통해서 차근차근 밟아 나가서 결국 그걸 성취한다. 뭐 이런 스토리잖아요. 근데 인생이 그렇게 되던가요? 전 안 되던데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전공을 좋아서 입학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전공을 뭘 할까를 고민하다가 보니까 고민을 열심히 했는데 고민하다 보니까 4학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4학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지극히 제한적이었고 친한 선배들이 대학원에 와라라고 해서 대학원에 간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랑 상담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쩌면 인생에서 우연히 결정이 되거나 이러는데 막 처음부터 이걸 준비하고 노력해서 막 이걸 성취해야만 그게 결정인 것처럼 생각은 하지 말아라. 뭐 우연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이 선택의 결과들이 있다라고. 네, 저도 그런 점에서는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뭐 어떻게 보면 짧지만 4년 안에 내가 어떤 전공에서의 확신이 생긴다면 당연히 그 확신을 가지고 진출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좀 그래도 좀 더 뭔가 미련이 남는다든지 새로운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미련이 남아 있다면 한번 대학원에 가서 또 새로운 걸 또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학생들 특히 이제 우리 장경원 교수님은 오랫동안 우리 학교의 학생 심리 상담 센터장을 맡아주기도 하셨잖아요. 되게 불안해하죠. 네. 조급해하고. 네, 요즘 학생들이 많이 불안해합니다. 그 중심엔 뭐가 있나요? 10대와 20대 이 시기가 사실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시기여서 늘 그래 왔기는 하지만 요즘 세대들이 더더욱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 이제 경쟁과 그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하고도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많은 학생들이 불안을 호소를 하고 있고 그런 학생들을 저도 센터에 있으면서 많이 봤었습니다. 그럼 그런 진로에 대한 불안이나 이런 걸 호소하는 학생들에게 상담이나 면담에서 교수님들은 어떤 얘기를 주로 많이 해주시는 편이세요? 저는 같이 제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저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네.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그랬어. 라는 그런 공감. 이야기들을 네. 같이 해주고 실제로도 그랬거든요. 저도 불안했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그런 고민이 있으면 저도 그 같은 비슷한 고민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줘요. 외롭지 않다. 너만 그런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나도 그걸 이겨냈다. 이러이러하게 이겨냈으니까 이겨낼 수 있다라고 같이 얘기를 해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 학생들이 자신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 안정적인 선택이라는 거는 남들이 하는 선택인 거죠.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는 생각해 보지 않고 다른 친구들이 다 저렇게 하네? 그럼 나도 그냥 저렇게 따라가는 게 맞겠다. 그러면서 불안을 해소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과가 이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선택하는 것 중에 제일 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트렌드를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떤 산업이 활발하고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그런 직업을 당연히 선호하겠죠. 멋있어 보이고 굉장히 잘 나가니까. 내가 졸업해서 그 분야를 하겠다고 선택을 하면 이미 그 분야에는 모든 대학의 똑똑한 졸업생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정해져 있고 제한적인데 거기서 나의 몸값을 높이려면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그런 트렌드를 쫓기보다는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야라고 할지라도 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선택을 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랑도 사실 연결이 되는데 내가 뭘 잘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는 게 어떤지를 추천은 하는데 학생들이 또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는 또 각자 또 다른 문제여서 네,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뭐가 정말 뜰지 뭐가 인기가 있을지 모르는 것 같아요. 요새 뭐 다들 엔비디아 하고 GPU 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GPU가 없거나 아니면 그냥 게임하려고 끼는 정도고 정말 중요한 건 CPU였잖아요. 그렇죠? 뭐 그쪽 전공이니까 정말 잘 아시겠지만 이걸 예측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예측하기라는 게 참 쉽지가 않고 지금 이 AI가 활발해진 이 시대에서 사실은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사람들은 10년 전부터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분들은 사실은 그때는 뭐 몰랐겠죠. 하지만 본인이 관심이 있어서 이 분야에 미리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지금 뭐 사실 회사든 학교든 어디든 모셔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뭐 예측한다는 거는 힘들고요. 그나마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재미있게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 그 분야가 인정받는 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 본인의 몸값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학생들하고 상담하면서 그런 어떤 학생들한테 너의 우선 가치가 뭐냐, 인생에서 정말 소중하다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얘기를 나눠봐요. 당장에 얘기를 할 수 없으면 생각을 해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를 순위를 매겨보라고 해요. 그래서 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을 텐데 그걸 순위를 매겨보고 그리고 나서 좀 두려워서 시도를 못 해보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과감하게 시도를 해보고 아까 말씀하신 거랑 굉장히 좀 비슷하긴 한데 안정적인 거를 정말로 쫓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하고 싶은 건 있는데 따로 이게 더 안정적인 더 편안한 길이어서 그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면 그래도 어려운 거를 한번 네가 해보고 싶은 거를 해봐라.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시기거든요, 사실은. 뭐 저도 이제 면담이나 상담하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몇 년 전부터 그 우리나라가 MBTI 열풍이잖아요. 사람을 16개 유형으로 나눠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 말고도 뭐 심리 검사나 뭐 이런 뭐 적성 검사나 뭐 유형 검사가 되게 많죠, 교수님. 네. 그런 게 우리 학교에서도 되게 많이 제공이 되는데 좀 적극적으로 그런 것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고민도 하지만 일단 그런 유형 검사나 이런 것도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좀 파악이 좀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계속 이제 뭐 트렌드, 평균 연봉이 얼마고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고 그건 조금 더 나중에 생각해도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얘기가 상당히 깊이가 있는데요. 조금 깊이 없는 얘기 한번 학생들 상담하다 보면 그런 학생이 있어요. 저는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게 막 되게 많은 학생이 있어요. 하루 종일 바빠. 동아리도 했다가 뭐도 했다가 뭐 복전도 했다가 포기했다가 이거 했다가 막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 두 케이스 중에 어디가 더 위험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과 연결해서 당연히 내가 아직 뭘 할지 모르겠다. 네. 그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 아무래도 좀 더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래도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은 너무 잘 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 그 졸업생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학부 4학년 때 이제 졸업을 앞두고 학생이 이제 상담 신청을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학생이 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학생이 이제
상담을 끝나고 이제 나갔는데 몇 년 후에 이제 다시 들어봤더니 이제 지금 하던 전공과는 다른 전공의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거기를 나와서 이제 그쪽에 연구원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해서 잘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다니나 보다 했었는데 또 거기를 다니더니 중간에 또 벤처를 하고 싶다고 또 나와서 치과 임플란트 쪽 그 회사를 벤처를 차렸습니다. 남들이 보면 좀 안정적인 회사이긴 하거든요. 거기를 나와서 그런 걸 차려서 일을 하는 걸 보고 겉으로는 응원을 해줬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본인 하고 싶은 걸 하니까. 근데 좀 불안하기도 했었죠. 저도 그 옆에서 보면서.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의료기 수출 1위 품목이 임플란트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해외에서 우리나라 임플란트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이득을 얻어서 해외 진출하는 것도 사실은 좀 수월하게 하고 있고요. 뭐 제품을 개발해서 그런 쪽으로 굉장히 투자도 받고 하면서 나름대로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뭐 박사 학위도 좀 받아야겠다고 하면서 박사 과정도 들어가서 지금 뭐 졸업을 얼마 앞두지 않고 있고요. 굉장히 열심히 사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걸 시도하면서 찾아가면서 결국은 본인이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걸 찾았던 그런 케이스를 보았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맞아요.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과 이름만 보고 복전이나 부전공이나 이런 걸 하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 학과의 전공을 너무 좁게 보는 문제점에 대해서 장경영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거랑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는데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메이저 학과를 복전을 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또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학부 때 그런 학과를 복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나와 안 맞는다 해서 그만둔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물론 헛되다고는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그것 또한 그 과정 중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시간을 좀 더 유용하게 쓰려면 이름만 쫓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전공에 대해서 전공을 A 전공을 하면 B로 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좀 좁게 생각하는 경향도 일부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진로도 굉장히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정 전공은 이런 분야로만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한테도 이 전공에서는 어느 직업을 가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사실 정해진 거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선배들이 어디에 취업을 했는지 알려주기도 하는데 항상 제가 붙이는 단서가 여기에 너무 국한돼서 생각하지 말아라. 잘못하면 너의 생각이 굉장히 편협하게 굳어질 수 있고 이것만 전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외에도 갈 수 있는 곳이 너의 진로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무슨 과 나오면 무슨 직업을 갖고 무슨 과 나오면 무슨 직업을 갖고 이런 게 없어진 지 정말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런 그 사고방식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더구나 뭐 AI 나오고 하면서 거의 모든 직업 세계가 다 토대부터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조금 너무 그냥 도덕책 같은 말이지만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가 지향하는 가치와 맞는 것들을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대학 교육의 이제 위기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막 온라인 막 이런 거 하고 온라인 대학들 혹은 오픈 대학, 유튜브에 수많은 진짜 고퀄리티의 정보들이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대학 교육은 왜 있나, 대학은 왜 있나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대학 교육은 필요하고 그중에서도 경위 교육은 왜 필요한가?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되게 좀 사실
크고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시죠. 경위교육의 가치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우리 변경민 교수님. 어쨌든 공학 교육에서는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해진 답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나름대로 배우거나 이제 찾아서 알게 된 지식들을 잘 활용해서 주어진 문제에 대한 최선의 답을 찾는 거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실패할 수도 있고요.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 학생들도 그 과정에서 굉장히 배우는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해서 뭐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직접 얘기하면서 이제 또 한 번 더 그 가능성을 찾아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공학 교육은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은 더 이상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들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정보를 비판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지식은 이미 AI에 너무 넘치고 있고요. 뭐 AI 외에도 이제 정보는 너무 넘쳐나고 있는데 그런 정보들을 정말로 선택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러한 능력들을 길러줄 수 있는 곳이 대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AI도 우리가 프롬프트를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보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롬프팅을 하는 그 능력도 사실은 대학에서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니터 안에서만 바라보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인류가 계속 지속한다라는 전제 하에 사실 그런 화면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업해서 사실 인류가 이렇게 발전한 것도 다 협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능력, 역량 이런 것들을 배양하기 위해서도 이 대학이라는 공간 안에서 그런 어떤 소통할 수 있는 능력,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들을 좀 길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도 그에 따라서 학생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수자의 역할이 예전보다도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대학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가치는 많이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문제 해결이라든지 아니면 비판적 사고, 그다음에 협업 능력, 그렇죠?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체험 이런 것들이 지식의 전달이라는 비중이 줄어든 만큼 그런 것들이 좀 늘어나고 나야 된다. 이제 그러려면 이제 우리도 교수자들도 거기에 맞게 가르쳐야 되고 그거에 맞게 평가해야 되고 대학이 더 이상 얼마나 많은 지식을 전달했는가를 가지고 평가받는 시대는 좀 지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할 일이 많네요, 근데. 그렇죠. 네. 그리고 경희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또 중요한 장점이 그 후마니타스라고 해서 그래서 특히 공학 계열 학생들은 그런 부분이 좀 약한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기술을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람과 사회에 대해서도 좀 더 이해를 한다면 좀 더 우리에게 맞는 그런 어떤 공학 기술을 개발하는데 당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AI도 뭐 한쪽에서는 어떤 AI가 더 좋냐, 더 똑똑하냐, 더 빠르냐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걸 우리 교육 현장에 갖고 오면 이럴 때 이렇게 써도 돼요, 안 돼요? 결국 그런 판단들을 하는 거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라서 우리 경희대학교가 지향하는 이런 인문학적 가치 이런 것도 여전히 계속 강조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두 분 펠로우 교수님들 모시고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펠로우 교수님들이 지금 이제 수험생들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본인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우리 젊은 청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이 불안해하는 이 불안 세대인 요즘 젊은 학생들에게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뭐 중심을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인생을 살면 크고 작은 파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잘 키를 잡고 중심을 잘 잡고 가지 않으면 그 파도에 휩쓸려서 바다에 빠질 수도 있지만 내가 중심을 잘 잡고 가다 보면 사실 그 크고 작은 파도를 만나서 더 단단해진 자기 자신을 발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이 항해를 더 즐겁고 그리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크고 작은 파도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했던 그런 얘기의 또 중복일 수도 있는데요. 그 지금의 대학생 시절은 당연히 불안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불안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경험해보고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해보면서 직접 자신감을 키워서 어떤 일이든지 시작을 하면 아마 불안감은 바로 사라질 겁니다. 네. 그 일을 하느라 아마 바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너무 그 시류에 편승하는 선택만 하지 않는다면, 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의 가치. 예, 저도 수업을 계속 해 오지만 수업 시간에 제가 읽고 배운 내용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결국 그게 생동감 있게 살아 있으려면 결국 제 경험을 가지고 그 개념과 뭐 이런 지식을 설명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의 가치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경험의 가치를 깨달으려면 두려움 없이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분 펠로우 교수님들 다시 한번 수상 축하드리고 경희 교육을 위해서 더 큰 아름다운 일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